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들 나이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늘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내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지고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무게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다. 돌아보면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바쁘게 달리며 애써 외면했던 제 마음속 작은 소리들까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머리가 희끗해질 즈음, 저는 비로소 그 작은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속도의 완화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엔 놓칠까 두려워 서둘렀던 순간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된다는 여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위로가 제 마음을 감쌉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50대가 넘으면 사람은 자연스레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숨 쉬고 웃고 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혹시 언제 가장 나이를 실감하시나요? 저는 요즘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주름을 발견할 때보다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같은 말을 2번 할 때, 혹은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를 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이를 먹었지. 하지만 그만큼 너는 더 깊어졌어. 더 넓어졌어. 더 따뜻해졌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떤 눈빛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삶의 태도.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을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아직 걸어갈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언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 때는 세상이 제 손안에 다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조금 더 앞서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서두르고, 늘 경쟁하며,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50대를 지나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젊을 땐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언제든 만나주리라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내 손이 필요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날이 길지 않다는 걸,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지쳐 있다는 걸, 아이들은 언젠가 제 손을 떠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미래도 지나간 영광도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전부였다는 걸요. 나이가 들며 또 하나 배운 건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관계가 멀어지면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연락이 없는지, 왜 나를 찾지 않는지 서운한 마음에 애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어지는 거라는 걸. 흘러간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고 다만 그때 주고받은 따뜻함만 마음에 남기면 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알게 된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젊을 땐 늘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정작 제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언제 내 삶을 살았던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저는 비로소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괜찮구나. 내 마음을 먼저 돌봐도 괜찮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야말로 내 곁의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세상의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바깥의 기준에 휘둘렸지만 지금은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늘 저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나이가 든 지금 저는 그 목소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 잃어갑니다. 젊음도, 기운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금씩 더 얻어갑니다. 깊이와 여유,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예전엔 밥을 허겁지겁 먹었지만 지금은 그 밥 한 숟갈에 담긴 정성을 느낍니다. 예전엔 꽃이 피고 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봤지만 지금은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작은 것들에 큰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자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늦게 배운 것들은 결코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이제야 다가온 깨달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깨달음이 있나요? 그것을 소중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얻은 인생의 선물이니까요. 삶의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 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든든했고 모임에 불려다니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 많던 인연 중 몇 사람만 남더군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야말로 제 인생을 지탱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밀은 태도에 있다는 걸요. 예전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늘 강해 보이려 했습니다. 내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며 애써 웃었고 서운해도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았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보여주는 용기라는 걸.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실 많이 힘들다. 네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 친구와 저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태도가 바뀌니 관계가 달라졌던 겁니다. 사람 사이에는 늘 작은 오해가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그 오해가 커져 마음의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렇게 삐지고 멀어지고 결국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 이렇게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고 관계도 다시 이어지더군요. 사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에겐 화려한 성공보다 따뜻한 관계 하나가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힘들 때 기대게 해주는 것,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힘은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서운함을 조금 더 늦게 표현하고, 고마움을 조금 더 자주 전하는 것. 그 작은 태도가 관계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언어라는 걸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태도는 100마디 변명보다 더 큰 용서를 불러옵니다. 고마울 때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태도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남깁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태도는 상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속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지만 아직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 보세요. 잘 지내지? 네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멀어진 마음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하나가 우리가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태도는 나의 얼굴이고 나의 목소리이며 나의 삶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내 곁에 머뭅니다. 나이가 든 지금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삶의 균형.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일과 성공의 무게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뒤로 밀렸고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벌면 언젠간 여유가 오겠지.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제 몸은 지쳐 있었고 관계는 소원해져 있었으며 제 마음은 공허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야 깨달았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요. 돈은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건강을 잃으면, 마음이 텅 비면 그 어떤 것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 관계, 자기 돌봄의 균형입니다. 첫째, 일의 균형입니다. 예전에는 일 자체가 제 삶이었습니다. 일을 놓으면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일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일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에 맞춰 일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해도 괜찮아. 그 여유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관계의 균형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매달려도 힘들고 친구들에게만 의지해도 외롭습니다. 관계란 가까이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더군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그게 바로 오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가족과는 지나친 간섭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친구와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관계에서의 균형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기 돌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정작 나 자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도 괜찮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지켜야만 남은 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며 책 한 장을 읽는 것, 조용히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을 잡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 내 사람을 향해 고맙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리고 일에 쫓기기보다 오늘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마치 저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양쪽을 조금씩 덜고 조금씩 더하면서 맞춰나가면 그 저울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균형이란 완벽한 무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며 행복을 길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지금 이 순간 내 선택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울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기울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다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에 붙잡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이 옳았을까? 지난 날을 곱씹으며 후회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앞으로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은퇴 후의 삶은 어떨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죠. 저는 요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눈을 감고 누군가와 함께 웃는 이 찰나.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언젠가 산책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게 전화를 받으며 걸어가던 제 눈앞에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늘 지나치던 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걸요. 사실 젊을 땐 순간을 즐길 줄 몰랐습니다.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느라 오늘은 늘 준비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중에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미뤄온 행복은 끝내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행복은 먼 훗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와 함께 식사하면서도 마음은 내일의 일에 가 있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걱정으로 가득한 순간들. 그럴 때면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부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순간을 흘려보내곤 하죠.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밥상에서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음미하는 것, 오늘의 대화에서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 오늘의 바람에서 계절의 향기를 느끼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자. 마지막 날이라면 괜한 걱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작은 풍경에도 감사할 줄 알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마지막 날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오늘을 대한다면 삶은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은 잠시 미뤄두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한 끼의 밥, 지금 창밖에 스며드는 햇살. 그게 바로 삶이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하는 것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자리, 더 많은 인정. 가지지 못하면 불안했고, 놓치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의 후반부는 더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걸요. 첫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붙잡고 괴롭힙니다. 예전엔 누군가 멀어지면 불안했습니다. 왜 나와 거리를 두는 걸까? 그 마음 때문에 더 조급하게 매달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줍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머무는 인연은 굳이 잡지 않아도 남아있더군요. 인연은 애써 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는 만큼만 이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둘째, 미련을 놓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붙잡는다고 해서 오늘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미련 속에서 배운 것을 오늘의 지혜로 삼는 것뿐입니다. 후회는 짐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배움으로 바뀔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련 대신 배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짐을 놓아야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옷장에 걸린 옷, 서랍 속의 묵은 종이들. 마음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건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짐을 덜어낼 때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꼭 놓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 잣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요. 내 삶의 속도는 나만의 것이고 내 행복의 기준도 나만의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놓아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용기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채우며 살았다면 남은 절반은 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가볍게,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붙잡고 있는 미련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놓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테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더 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 삶의 태도가 남기는 흔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남기는 건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가장 오래 남는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화려한 성취를 했던 사람도,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따뜻했던 말 한마디, 곁을 지켜주던 태도, 작은 친절 하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건 결국 관계이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다름 아닌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늘 까칠하고 예민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웃고 고맙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곁에는 나이가 들어도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 곁에 어떤 사람들이 남을지 결정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지나가. 그러니 오늘은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분의 말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늘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저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떠날 것인가? 큰 업적을 남기진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 참 편안했어. 곁에 있으면 힘이 났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빛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단순히 기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보여준 친절이 누군가의 선행이 되고 내가 흘린 미소가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되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건 권력도 돈도 자랑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태도,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우리 삶의 유산이 될 테니까요. 당신이 남길 최고의 유산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삶의 태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 삶의 태도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된 건 단순히 주름이나 세월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눈빛, 더 따뜻해진 마음, 그리고 더 단단해진 태도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된 소중한 깨달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는 만큼만 이어진다는 지혜.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깨달음. 2부에서는 삶의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 힘을 나누었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보여주는 용기. 작은 태도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는 것. 3부에서는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과 관계, 그리고 자기 돌봄의 균형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부에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먼 훗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 5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착, 미련, 불필요한 짐, 그리고 비교심. 비워낼 때 비로소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 6부에서는
삶의 태도가 남기는 흔적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건 결국 돈도 명예도 아닌 태도와 기억. 그리고 그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다. 태도가 따뜻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태도가 여유로우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태도가 진실하면 남은 생이 빛나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느려진 걸음. 그 모든 건 세월이 남긴 흔적이자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따뜻해질 수 있고, 더 현명해질 수 있으며,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미소 하나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고맙다는 한마디로 오래된 인연을 다시 이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지혜이고 또 다른 선물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